오늘은 세종어지 훈민정음에서 문법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모음조어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모음조어 할 때는 일단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모음의 기본자 혹시 알고 있나요? 기본자? 기본자는 천, 치, 인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 기본자에다가 위에나 오른쪽에 원래는 이제 아래아가 여기 붙었었는데 그게 이제 굳어져서 이렇게 됐죠. 위나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고 아래나 왼쪽에 붙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아, 오, 아 이 세 개를 뭐라고 한다? 양성모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억하기 쉽게 어떻게 하면 된다? 양성모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으, 우, 이렇게 아래, 왼쪽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음성이라고 한다. 음성모음이라고 한다. 얘는 어떻게 기억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음성모음. 되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기본자에 이가 있네요. 얘는 뭘로 볼 수 있다? 중성모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이 있는데 모음 조화에서 알아야 되는 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에요. 왜? 모음 조화는 얘기하자면 뭐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그 다음 음성모음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 음성모음끼리 이렇게 쓰이는 걸 우리는 모음조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오, 그죠? 아래아랑 오, 얘네가 양성, 그 다음 우, 어가 음성. 그러니까 얘네끼리 짝꿍이 되는 거겠죠? 양성, 음성 이게 짝꿍이 돼요. 근데 얘네들 중에 지금 쓰이지 않는 그 모음이 있는데 뭐가 있죠? 아래아가 있죠. 그럼 아래아가 여기서 사라져 보이면 짝꿍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아래아가 사라지면 그럼 뭐도 사라질까요? 모음조화도 사라집니다. 이해돼요? 왜냐면 이렇게 다 양성, 음성 나눠놨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하나가 사라져? 그러면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모음조화는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음조화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예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목적격 조사를 넣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적격 조사를 밖에 없지만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아래아가부터 랄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의의 짝꿍은 누구였어? 아래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에 아래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 중에 중세국어 때는 어떻게 선택했는지 볼까요? 나는 아기 때문에 얘 오른쪽에 들어갔죠? 그럼 뭐예요? 양성이 되겠죠, 양성. 그죠? 그러면 아래아는 양성이고 의는 음성이겠네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 아래아를 선택해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쓴다? 랄.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썼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게 모음조화다. 아래아가 사라지면 모음조화도 사라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 볼게요. 모음조화는 그러면 지금은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현대국어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왜? 아래아가 사라졌다. 그래서 사라졌기 때문에 현대국어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 볼게요. 주격조사. 현대국어에서 주격조사는 이랑 가가 있죠. 물론 높일 때는 깨서 그 다음에 무정명사일 때는 에서가 있긴 한데 은느는 주격조사 아니에요. 이 가만 주격조사인데 중세국어 때 주격조사는 지금이랑 조금 형태가 달랐단 말이죠. 주격조사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짝대기 이거를 딴이라고 부르는데 전 짝대기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다음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 제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딴니, 제로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짝대기랑 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조건이 다 달랐다. 이걸 외워야 돼. 일단 여기 중세국어 때는 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초록색으로 쓴 건 현대국어고. 그러면 이는 언제 쓰였냐? 자음 뒤에 쓰입니다. 자음 뒤에 예를 들어서 수민 이가 있어요. 그러면 수민에다가는 자음 뒤니까 뭐라고 써요? 이라고 써주죠.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다. 무슨 적기 해야 돼요? 이어 적기 해야 되죠? 그럼 뭐가 돼? 수미니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만약에 형태수 구분해라 라고 하면 뭐가 쓰였다? 이가 쓰인 거예요. 딴이 쓰인 거 아니에요, 이거. 이가 쓰인 거,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표기가 됐어도 이를 쓰인 게 아니라, 딴 이를 쓴 게 아니라 뭐다? 이를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딴 이는 언제 쓰였냐?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외의 모음 뒤에서 쓰여요. 그럼 얘네 빼고 모음이란 뜻이에요. 얘네 빼고 모음. 이외의 모음이에요. 이외의 모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민수 라고 해볼까요? 그럼 민수 할 때 맨 끝에 뭘로 끝났죠? 우라는 모음으로 끝났죠. 근데 이 모음이 이나 반모음 이가 합쳐진 모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 쓸 수 있다? 아, 그래서 얘는 딴 일을 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표기는 어떻게 돼요? 웃기긴 하지만 민쉬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는 주격조사 뭐가 쓰였다고 본다? 이가 쓰였다고 본다.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전체 형태를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얘를 빼봐야 되는 거야. 빼보면 얘 민수니까 아 얘는 딴이가 쓰였구나. 얘는 빼보니까 얘는 자음이 있네. 받침이었구나. 그럼 뭐였다? 이가 쓰였구나. 딴이가 아니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나오겠죠? 뭐가 있다? 제로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모음이나 반모음 이 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지라고 하면 예지라고 했을 때 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맨 끝에 뭘로 끝나요? 이로 끝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주격조사를 써도 쓴 티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제로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격조사를 써서도 뭐라고 쓴다? 예지라고 쓴다. 그럼 이거 두 개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대국어 풀이를 보면 조금 차이가 나요. 얘는 현대국어에 뭐라고 써 있을 것이다. 예지라고 써 있다. 얘는 현대국어 풀이 뭐라고 써 있다? 예지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예지가라고 써 있다는 건 주격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얘가 이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가 어떤 형태로? 제로 형태로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격 조사 볼 건데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뭐가 있을까요? 을이랑 르이 있죠?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슬래시 표시하는데 요거는 이 형태라는 뜻이에요. 형태만 다르고 쓰임이나 이런 거는 똑같다.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르다. 앞에 의문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을이랑 르를 언제 쓰는지 잠깐 얘기해볼까요? 을이랑 르는 언제 쓰나? 예를 들어서 동생 뒤에는 뭐가 붙어요? 을이 붙어요. 언니 뒤에는 뭐가 붙어요? 르이 붙어요. 그죠? 언니 을이라고 안 하고 동생 르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을은 언제 쓰인다? 아, 자음 뒤에 쓰이는구나. 르는 언제 쓰인다? 아, 모음 뒤에서 쓰이는구나. 요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을를 정도를 확인했으면 그거 갖고 풀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표로 만들 건데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앞에 자음이 있을 때 즉 자음 뒤에서 쓰일 때랑 모음 뒤에서 쓰일 때가 달라요. 그 다음 앞에 단어 중에 양성모음 뒤일 수도 있고 나왔죠? 그럼 방금 했으니까 뭐 음성모음 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단 을을 현대국어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을을 중에 뭐를 자음 뒤에서? 을을 자음 뒤에서 르는 뭐? 모음 뒤에서 언니, 를 그죠? 이렇게 되니까 모음 뒤에서 그러면 얘가 자음 뒤에서 쓰이는 건 알겠는데 으는 무슨 모음이었죠? 우리 아까 으는 음성 모음이었죠? 그럼 얘는 뭐 써준다? 을 써준다. 그러면 으의 짝꿍이 누구였지? 으의 짝꿍이 아래야. 그래 뭐가 된다? 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르는 아까 모음 뒤라며. 근데 으 역시 음성이니까 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성일 때 그럼 뭐다? 랄이 되겠죠. 근데 잠깐 모음 뒤에서는 랄, 를도 되지만 하나 더 리을도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도 지금 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줄여서 뭐라고 또 해요? 날이라고 해서 모음 뒤에서는 받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을만 쓸 수도 있어요.
똑같죠? 요거는?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밥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뭐가 볼까? 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김치 해볼까요? 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자음이네요. 그죠? 자음이니까 자음 뒤에서 뭘 써줘야 된다. 아, 을이랑 알을 써줘야 되는구나. 근데 얘가 지금 모음이 뭘 사용했다? 양성을 사용했구나. 그러면 뭘 써줘야 돼요? 알이 되겠네. 근데 이어 적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적어요? 바, 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응. 그 다음 김치를 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김치를 하면 헷갈릴 것 같고 국으로 바꿔보자. 중성모음 같은 경우는 양성 따라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국으로 해볼게요. 국으로 국. 그러면 여기 또 똑같이 자음으로 끝났는데 이 우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음성이네요. 그럼 R이 아니라 이번에 뭘 써야지? 을. 그럼 역시 이어적기가 뭐가 돼야 돼요? 국을.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돼요? 그다음 넘어가서 관행격 조사 볼게요.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에는 깔끔해요. 현대국어는 뭐밖에 없다? 의밖에 없다. 지금 색깔 구분하고 있는 거 보이죠? 초록 색깔이 현대국어예요. 지금 현대국어만 지금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의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나밖에. 근데 중세 때는 조금 더 디테일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에, 두 번째 의, 세 번째 요게 특이하죠. 시옷. 요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에와 의의 차이는 좀 알 것 같은데 차이가 뭐 있죠? 얘는 아래야 썼고 얘는 의를 썼고 그럼 딱 봐도 앞에 있는 에는 요거 읽는 거는 아래 하는 소리가 아로 발음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오나 아의 가운데였다라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오 발음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아 발음으로 일반적으로 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여기다가 아래가 아라메 여기다가 짝대 읽으면 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언제 썼냐? 타이트하게 규칙이 좀 있었단 말이야. 에는 평칭의 유정명사에서 사용을 했어요. 일단 평칭이라는 건 뭐냐면 높이지 않은 거. 평범하게 칭할 때, 호칭할 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어떻다? 평칭의 유정명사는 똑같아요. 똑같아도 되죠? 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대신에 언제? 양성모음 뒤에서. 그렇지. 그다음 얘는 언제? 음성모음 뒤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 이제 질문이 생기죠? 어떤 명사 때문에? 지금? 유정명사 때문에. 교과서 문법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유정명사라고 나오는데 평가원 기출에서 유정명사로 나간 적은 없어요. 근데 평가원에서 애나 의를 언제 쓰냐고 했냐면 유정명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물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애나 의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엔 얘네가 무슨 명사인 거다? 유정명사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무정명사는 뭘까? 무정명사? 무정명사는 동물이나 사람이 아닌 명사가 되겠네요. 이해되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유정명사 알고 있어야 된다. 그치? 그 다음 좀 이따가 예시는 또 들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그럼 유정명사 말고 뭐가 있다? 무정명사. 근데 그거 전에 평칭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시옷은 높임의 유정명사에서 사용을 해서 높일 때. 좀 이따 언제 높이는지 보여줄게요. 또 하나 무정명사. 이건 양성, 음성 따질 필요 없죠? 시옷은 이제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놔도 되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사이에 놓고 우리는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예를 들어서 요런 단어가 있어요.
지금의 사슴인데 사삼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사삼은 일단 유정인가 무정인가? 동물이기 때문에 뭐다? 유정이네요. 그죠? 동물 여기 있으니까. 동물이기 때문에 유정이네. 그럼 유정이면 애나 의겠네요. 애나 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 마지막 걸 보는 거야. 아래아는 양성이고, 아래아 양성이고, 은은 음성이고. 그럼 뭐 선택한다? 아, 애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어적기 해야 돼요? 까먹었는데. 사사, 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 부처. 부처는 지금의 부처님 생각하면 돼요. 그럼 부처님은 유정명 사람이니까 유정명사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부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높인다는 거죠. 그럼 관용도로 잡았어야 돼요. 시옷. 그러면 어떻게 써요? 부, 곁 이렇게 쓰겠네요. 그 받침 뭐라 그 발음 뭐라고 그 해석은 부처님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이해되나요? 요게 관용격 주사. 응. 그 다음 명사형 어미 볼까요? 나란 말씀 하려면 명사형 어미도 알아야죠.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기 이렇게 쓰여요. 근데 현대국어 그 중세국어에서는 요거는 이제 개념 알면 되니까 중세국어에서는 옴과 음을 사용했어요. 딱 봐도 알겠죠. 이제는 오는 언제? 양성 뒤에서. 음은 언제? 음성 뒤에서. 위에 있으니까 양성, 밑에 있으니까 음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중세 후기 때는 중세국어 지금 배우는 건데 중세 후기 때는 요거 많이 안 쓰이고 뭘로 바뀌면 기만 쓰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나란 말싸움에서 옴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되죠? 요 정도만 할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두음 법칙 볼까요? 두음 법칙은 일단 지금 현재도 쓰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쓰이는데 북한에는 쓰이진 않아요. 어쨌든 두음 법칙의 개념을 얘기를 할게요. 모음, 이나, 반모음, 아까도 잠깐 얘기한 거. 이거 이렇게 반모음 이 앞에 니은이 올 수 없는 법칙이에요. 리을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왜 북한 같은 경우는 두음 법칙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남한이랑 북한이랑 그 북한에서 아직도 뭐라고 해요? 리설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린 뭐라고 해? 우리나라에서 이가 되겠죠. 그죠? 요런 게 두음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중세 거? 지금 중세국어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닐러 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 지금의 뭐가 되게? 니은 쓰일 수 없으니까 뭐가 돼? 일러. 말하다, 이르다 쓸 때 일러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올 수 없기 때문에 니은이 사라지는 거. 이게 두음 법칙이에요. 이해되죠? 그다음 국외음악 같은 경우는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던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와 만나면 뭐가 되는 거? 지읒, 치읒이 되는 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에는 존재해요. 두음 법칙이. 물론 또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디귿, 티읕은 뭐 실질 형태소고 이는 형식 형태소고 그 사이에서 이러는데 뭐 이런 조건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있었는데 근데 중세 때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고래서 알아야 돼요. 요거는. 두음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다? 현대도 존재하고 중세도 일부 중세는 존재 여기도 안 하네요. 존재 안 해요. 존재 안 해야 니은이 있는 거예요. 존재 안 해야. 이해되죠? 그래서 국외음악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현균. 여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다 반모음이가 있는 거예요. 여 같은 경우는 이랑 반모음이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얘는 우랑 반모음이랑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티읕은 뭘로 바뀌고 치읕으로 바뀌고 그다음 단모음으로 바뀌고 그다음 디귿은 뭘로 바뀌고 지읒으로 바뀌고 천중 즉 하늘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국외음악. 근데 중세 때는 이렇게 쓰였던 거고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는 이렇게 국외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였던 거고. 이해되죠? 난 마지막 개념 확인할게요.
마지막 개념 원순 모음을 볼 건데 일단 원순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냐면 평순이라는 게 있어요. 원순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순이 입술 순자예요. 그러면 입술이 어떤 모양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발음되는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개념 정리하면 수능이 뭐냐면 입술 순자예요. 그래서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도 있는데 어쨌든 얘네 아래에 평순 모음이 평순 이제 평평한 거, 동그랗지 않은 거. 근데 그 평순 모음이었던 으가 뭘로 바뀌는 거겠어요? 말 그대로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데 원순 모음 중에서도 우로 바뀌어요. 우로 변하는 현상. 이해되죠? 지금 현재도 물론 어떻게 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미 굳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현대국어에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단어가 쓰였단 말이야. 중세 때. 그러면 지금 보니까 미음이라는 순음에 으가 붙었어요. 그러면 미음 뒤에 으가 붙으면 얘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우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 물. 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런 게 원수 모음하다. 으가 원수 모음. 오나 우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오나 우가. 그래서 오, 왜, 위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몰라도 되고 오나 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원수 모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법 개념 오늘 모음조화, 주격조사, 목적조사, 관형격조사, 그리고 명사형 어미, 두음법칙, 구개음악, 원순모음악까지 모두 끝냈고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세요.